자, 동물이든 식물이든 호흡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치? 우리도 호흡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거든. 근데 그 호흡이 왜 필요하냐면은 에너지를 얻어내야 되거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호흡의 뜻을 한번 볼까요? 호흡이란 자,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잖아. 자,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호흡이라고 불러. 자, 광합성과 정반대 반응이 일어나요. 자, 어떻게 되냐면 호흡은 자, 포도당을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있지.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야. 이 에너지. 요 에너지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들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자, 식물의 호흡에서 자, 그러면 식물의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와 시기. 자,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라는 장소에서 호흡이 일어나. 알겠죠? 네. 다음에 시기는 언제냐? 항상 일어나요. 항상. 호흡은 항상 일어나야지만 세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광합성이라는 건 어땠니? 언제만 일어났지? 낮이요. 그렇지. 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났잖아. 근데 호흡은 낮에만 호흡하고 밤에는 호흡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밤낮 없이 호흡이 일어나야 세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봐.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 자, 우리는 첫 번째 필요한 물질은 뭐뭐야? 위에 써놨잖아. 산소하고 포도당이요. 그렇지. 포도당과 산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과 에너지, 이산화탄소와 물이랑 물이랑, 에너지요. 물이죠. 네. 자,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산화탄소와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로 무엇에 사용되는 거예요?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거예요. 생명활동의 이용. 알겠니?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호흡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실험으로 한번 볼 거야. 실험으로부터 호흡으로 발생하는 물질. 자,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여기에 요렇게 자, 은박지로 쌓아요. 이게 은박지야, 은박지. 그리고 은박지로 싼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관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관으로 꼽아서 요 시험관에는 뭐를 집어넣냐면 석회수를 집어넣어요. 석회수.
석회수를 집어넣고 여기에다가는 자 이렇게 자 잎이 달려 있는 식물 자 식물을 이렇게 넣어놨다고 보다. 자 식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식물이 들어가 있는데 은박지로 감쌌잖아. 네. 그러니까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지. 네. 숨만 쉬어요. 호흡만 일어나. 오, 그래. 이렇게 실험을 하고 석회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는 자, 그 옆에 거 보니까 자, 이렇게 또 석회수를 집어넣어 놓고요. 똑같아. 석회수를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관을 연결을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그냥 은박지로 감싸놨어요. 은박지. 자,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보자. 자, 결과를 볼까요? 결과. A 시험관이 뿌옇게 그려져요. 자, 그러면 뿌옇게 그려졌고요. B 시험관은 변함이 없어요. 알겠니?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해석. 자,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는 물질은 뭐라고요? 이산화탄소요. 그렇지.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으므로 흐려진 것은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무엇을 해석할 수 있냐면 호흡에 의해 뭐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요. 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또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호흡과 광합성을 비교해 줄 거야. 자, 두 번째 호흡과 광합성의 비교. 호흡과 광합성의 비교. 자,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광합성. 이거는 호흡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 어디서 일어난다? 염록. 엽록체. 그쵸? 그 다음에 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일어나는 때는 광합성은 어느 때 일어나요? 낮에요. 낮. 호흡은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라고 하지 말고 항상. 아, 항상.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해서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흡수하지. 태양 네. 빛에너지 흡수하잖아. 네. 근데 호흡에 의해서 에너지는 방출이 방출. 되지요. 이해돼 안 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필요한 물질은 뭐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요. 자, 그렇지. 이산화탄소와 물이고요.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포도당하고 산소요. 포도당하고 산소예요.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은
생성되는 물질은 탄소하고 포도당이에요. 그렇지. 산소, 포도당. 생성되는 물질은 호흡에서 거꾸로 되잖아.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기체 교환은 어떤 교환이 일어나니? 광합성에서 무엇을 흡수하고 무엇을 방출해요?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흡-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 방출을 해요. 근데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흡수,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요. 그렇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잖아. 이게 바로 호흡과 광합성의 차이점이에요. 네, 이해됐니? 네, 그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나눈다면은 이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때는 햇빛이 강할 때죠. 네, 근데 이제 햇빛이 약하면은 호흡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햇빛이 없는 밤에는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지만 호흡만 일어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이게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예요. 그 다음에 자, 에너지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볼까요? 자,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이용, 양분의 사용은 어디에 할까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양분은 자, 첫 번째 낮에는 자, 양분이 어디에 저장된다 그랬지? 낮 동안에는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이요. 그렇지 녹말로 어디에 저장돼 있는다? 이 네, 잎에 저장된다. 자, 낮에는 물에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잎에 저장이 돼요. 그러다가 두 번째 밤에는 자, 녹말이 자,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에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해요.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해. 자, 그런 다음에 이 양분의 사용과 저장을 한번 볼 거야. 세 번째. 사용과 저장. 자, 첫 번째 사용은 어느 때 사용이 되냐면 자, 생물의 성장이지요. 네,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겠죠. 네, 그래. 자, 생물의 생장이라고 불러요. 성장하는 것을. 생물의 생장. 그리고 또 이 에너지들, 이 양분들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자,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죠. 네, 에너지. 이런데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알겠니? 네. 그러면 두 번째, 이 양분들은 어디에 저장되느냐? 혹시 니네 뿌리에 저장되는 식물들 알아? 고구마,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고구마. 그거 뿌리야. 뿌리. 뿌리에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줄기에도 저장을 해. 근데 줄기에 저장하는 게 누군지 알아? 무 있잖아, 무. 그쵸? 네, 무는 우리 뿌리를 먹는 게 아니에요. 줄기를 먹는 거야. 줄기 위에 이파리 있잖아. 무청이라 그래서. 그치? 그 네, 다음에 또 열매.
열매 등에 저장하잖아. 그래서 우리 사과, 배, 감, 딸기 이런 것들이 다 열매지.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는 거예요. 즉 양분이 저장돼 있는 거지. 이해됐니?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 호흡도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분들의 저장과 이동 방법, 이 양분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호흡에 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인다까지. 자, 우리 1학기 과정을 모두 한번 다 끝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질문 있는 사람? 진서 질문 있어요? 아니요. 준서는? 없어요. 사윤이? 없어요. 번영이는? 저도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요? 괜찮아? 됐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나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내용 요거 다 배운 거 지난 시간부터 배운 것까지 또 외우고 거기 있는 문제를 푸는 걸로 하자. 네. 네, 그래서 깔끔하게 다음 시간부터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시험 준비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니네가 완전히 개념을 괄호넣기 문제부터 해서 시험 대비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니네한테 아직 문제는 안 보내줬지? 네. 그 문제들을 이제 보내줄 거예요. 그것도 프린트해서 문제를 그 책으로 만들어야 돼. 문제가 꽤 많이 나갈 거야. 알겠지? 네. 네, 지금부터 풀어주세요. 네.